하잖아요. 오히려 고전문학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글쓰기 과목보다 고전문학 이런 거 막 공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글쓰기는 저도 강의를 하지만 이게 참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 고전은 그냥 막 무식하게. 저는 암기력이 되게 좋아요. 저는 그 한시를 제가 한 100편 이상 외워요.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는 암기력이 되게 단순한 암기력, 그러니까 뭐 응용력은 별로 없는데 단순 무식한 걸 엄청 잘해요. 그래갖고 막 이제 나중에 제가 시 같은 거 강의할 때 놀라실 거예요. 뭐 그런 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김소월의 진달래 꽃 너무나 쉽고, 김소월의 진달래 꽃은 너무 쉽고, 이육사의 절정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거 외워요? 못 외워요. 그런 걸 다 외우지.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이게 강의라는 건 그래요. 내가 암기를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놀래죠. 안 놀래요? 이 기숙사에 절정할 때 막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가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엔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고등학교 국어책. 그렇죠.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 암기력을 저는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강의할 때 엄청 좋아. 그렇지 않나요? 강의할 때 이거 보고하는 거하고 이렇게 몇 편 막 설명해봐야 한시 같은 거, 뭐 영시 같은 거 설명하면 사람들 놀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을 조금 타고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제가 수학 이런 걸 잘 못해요. 수학은 못하는데 단순한 암기력 이런 걸 잘하는 편입니다. 자, 보시죠. 아까 지금 9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9번 맞죠? 10번부터 보겠습니다. 10번부터 92쪽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용별점과 같은 귀중한 책이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나왔잖아요. 자, 이것도 뭐예요? 알 수가 있다. 이것도 잘 봐요.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알 수 있다. 이게 앞뒤가 맞아야 틀려요. 여러분 생각해봐. 한국인이십니다. 첨가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거 아닐까요? 어렵나 이 말? 93페이지에 첫 번째 인용문 두 줄 밑에서 둘째 줄 위로 올라가 봐요. 끝을 알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알 수가 있다가 아니라 알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를 잘 따지라는 거.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는부터 생각이 되는 게 나왔죠? 저작권 이것도 봐요. 저작권 문제는 논의될 것이 아니라. 이게 나왔죠? 논의될 것이 아니라. 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봐요.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세요. 93쪽. 두 번째 단락. 10 나는 뒷문장이 이루어져야 호응하는 주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져야를 그대로 살린다면 주어를 살려서 논의가 이루어져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논의가 들어가야 되겠지. 논의.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92쪽에 그 이루어져야 있죠. 나의 세 번째 줄에 그 앞에 갈매기 표시해놓고 논의가 이렇게 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논의가 이런 말이 빠졌구나. 개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식이기 때문에 안 어렵다니까.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히 들어본 걸 답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할머니의 생활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건대 나의 지금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것도 이상하죠? 지금 영향을 미쳤다는 거에 주어가 있어 없어요? 여기 할머니 생활들이.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93쪽 봐요. 세 번째 단락. 때문인데 내용상 두 번째 줄. 할머니의 생활들을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의 앞에 갈매기 표시하고 뭘 써? 할머니의 생활들은. 이렇게 쓰면 답이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생활들은. 이런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생활들은. 됐죠? 자, 93점. 몸이 아파서 어머니 아침을 맞으러 다녔는데 어머니 교회의 집사님이셨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어머니 침을 맞으러 다녔는데 어머니 교회의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뭘 써야 돼? 그 앞에 그 침을 놓으시는 분은 이런 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침술사는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어머니 교회 어머니 앞에 갈매기 표시. 침술사는 또는 침을 놓으시는 분은 이런 말 들어가야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쓰시면 된다. 됐죠? 그 다음 11번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본식 영어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비틀어져서 본뜻이 왜곡된 안타까운 애가 심심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심찮다가 아니라 이건 뭐겠어요? 심심찮게 나타난다. 여기 심심찮다 밑줄 쫙 치고 심심찮게 나타난다. 심심찮게 나타난다. 네, 그렇죠. 심심찮게 나타난다. 이렇게 써야죠. 여러분 일본식 영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서 또 배우는데 일본어가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일본어 중에 봐요. 집이 우리나라 사람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 삐까란 말 들었어? 삐까 들어봤어? 삐까가 뭐예요? 반짝반짝이죠. 반짝반짝이죠. 근데 우리 그저 놀러 갔는데 집이 엄청 좋아. 뭐라 그래요? 아따 집이 삐까번쩍하다.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게 삐까번쩍한 일본어와 우리말의 절묘한 만남. 그죠? 삐까 이런 말을 쓰는데 꼭 이렇게 삐까번쩍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쓰리 예전에 이제 막 그 뭡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쓰리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쓰리꾼 이것도 다 일본어예요. 쓰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매치기가 쓰리거든요. 쓰리 싹쓰리 뭐 하여튼 쓰리라는 게 소매치기라는 뜻이에요. 픽포켓 이런 표현이고 일본어가 우리말에 뭐 되게 많습니다. 그거 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언어와 생활이라는 과목을 배우실 거예요.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일본어 표현이 우리말에 되게 알게 모르게 쓰는 것들 되게 많죠. 뭐 빵꾸 이런 것도 일본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인데 펑천데 그걸 빵꾸라고 쓰는 거예요. 빵꾸 났다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건 뭐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자, 제가 희망하는 직장이 초등학교 교사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직장이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직업이 교사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건 쉽잖아요. 근데 직업은 없잖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단일 민족이었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단일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나라를 민족으로 고쳐야지.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2번. 됐죠?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비치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12번에 이제 밑에 95쪽 보니까 안정적인 신용등급 전망 결과에 따라서 안정적으로의 호응하는 성분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는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95쪽.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여. 지금 평가하여가 빠졌네. 맞죠? 그러니까 빠진 걸 동그라미 쳐주세요. 빠진 거를. 평가하여.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온다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이. 평가하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사회가 삭막해질수록 돕는 자세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것도 어때요? 사회가 삭막해질수록 거기서 4줄 내려가 볼까요? 95쪽에 위에서 한 8째 줄 봐봐요. 사회가 삭막해질수록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돼? 남을 또는 어려운 이웃을 이게 빠졌네? 맞잖아요. 그 동그라미 쳐세요. 남을 어려운 이웃을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니까 이걸. 이런 거 나오면 이 목적어가 빠졌네. 그 다음에 또 봐요. 또 뭐냐? 저 남을 이런 거. 그다음에 이번 선거의 큰 성과는 정치 불만이 가득했던 국민들이 새로운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공한다는 거는 누구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야 돼? 가득했던 국민들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95쪽 이거는 95쪽 볼게. 자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한 7줄 정도 내려가 볼까요? 찾았나요? 우리말이니까 따라서 있죠. 95쪽 두 번째 단락이 있잖아요. 한 7줄. 그 옆에 밑줄 치잖아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성과는 정치에 불만이 가득했던 국민들에게 여기 국민들이라고 썼는데 에게네 새로운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가 잘못된 거죠.
남라. 코칭 스태프의 말에 의하면 홍길동 선수의 출전 여부는 미정이다. 이것도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 95쪽에 세 번째 단락 셋째 줄 찾았나요? 따라서 다음에 밑줄 쳐봐요. 코칭 스태프의 말에 의하면 홍길동 선수의 출전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예요? 미정이라고 한다예요? 미정이라고 하는 거지. 말에 의하면이니까 이라고 한다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생 때부터 국문과 이건 확실히 틀렸죠. 국문과를 전공하는 거예요? 국문학을 전공하는 거예요? 국문학이지. 이건 여러분 국문과를 가고 싶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 메트로는 객실 내 온도를 정부 권장 온도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객실 온잡도 및 개인 성향별로 체감 온도를 달리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뭐 맞는 것 같은데,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95쪽. 자 거기 보세요. 체감 온도를 느끼다. 그 밑에 셋째 줄 따라서 다음에 밑에 셋째 줄. 제가 밑줄 치라는 건 쳐보세요. 체감 온도를 달리 느끼실 수 있습니다를 뭐라고 고쳤어요? 체감 온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로 바꿔줘야 한다. 체감 온도를 달리 느끼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그 객실 내 온도잖아요. 객실 내 온도. 그러니까 객실 내 온도라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체감 온도를 달리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 체감 온도라는 건 사람이 느끼는 거, 인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뭡니까? 온도를 설정해서 운영이 됐는데 체감 온도를 느낀다는 이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치라는 거고요. 최종 퇴직자는 모든 전을 소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소등하다. 자, 96쪽 봐요. 첫째 줄. 전원을 소등하다가 문제다. 전원을 꺼지거나 끄는 것이지 소등할 수 없다. 최종 퇴직자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퇴직자는 모두 소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원을 소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모두. 왜냐하면 소등 자체가 전원을 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96쪽에 모든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뭐라고요? 모두 소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96쪽에 가면 수식 구성은 뭐냐면 이게 뭘 꾸며주는지를 따져라는 거예요. 뭘 꾸며주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바이러스는 보통 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저기는 자, 이게 얼핏 잘못하면 보통 현미경이라면 밑줄 쳐봐요. 보통 현미경. 이건 뭐예요? 보통의 현미경도 되고 일반적으로 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통 현미경이라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하나는 보통의 현미경, 좀 중간의 현미경. 근데 보통은 대개 일반적으로 현미경을 볼 수 없다. 이 두 가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 중의성이라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미경으로 안 보여. 또는 보통의 현미경으로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보여. 그런 뜻이라고요. 그 이야기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니다 보면 이것도 사람들이 많아. 서울 같은 사람이 많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냥 사람들이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찍고 이렇게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뭔 말 이해가요? 하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 뭐 1000만의 도시가 서울 아닙니까? 맞죠? 1000만도 넘잖아요. 인구가 많은, 그렇죠. 인구가 많은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뭐 대구도 갔다가 대전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7쪽. 이건 좀 쉬워요. 그런 의미.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이것도 아름다운이 새를 수식하느냐 노랫소리를 수식하느냐.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1번은 새 자체가 아름다워. 새 자체가 이해가죠? 아름다운 새야. 그럴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새는 별로 안 아름다운데 새들의 노래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소리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아름다운 새의 노래소리도 되고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소리도 돼. 그렇지 않나요? 새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노래소리가 아름다워. 나는 어제 나와 이름이 같은 친구의 형을 만났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이름이 같은 게 친구인지
친구일 수도 있고 나와 이름이 같은 게 친구 형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철수인데 나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띄어쓰기 문제고 이거는 어제 나와 이름이 같은 친구의 형이니까 내가 철수야. 이름이 같은 친구도 철수야.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철수인데 내 친구는 뭐랄까 동수야. 근데 그 친구의 동수의 형이 철수야.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나와 이름이 같은 게 친구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중적인 의미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수식어의 길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길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15번 문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길어요 내용이. 그렇죠? 15번 보세요. 편안하고부터 때문이다까지 네 줄이나 되잖아요.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이런 긴 것은 조금 이제 내용을 조금 이제 뭡니까 고쳐서 쓰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15번에 98쪽에 편안하고 즐겁고 인간다운 생활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생활 쓰레기를 늘리고 쓰레기 분리도 철저히 하지 않고 밤에 몰래 폐수를 갖다 버리고 눈 감아준 어쩌고저쩌고 때문이다. 엄청 길지 않나요? 여러분 읽는 순자죠. 네 문장이 네 줄이나 되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둘째 줄에 편안하고 즐겁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이 문장 전체의 주어 생활 쓰레기를 늘리고 쓰레기 분리도 철저하지 않는 개인을 수식하고 밤에 몰래 폐수를 갖다 버리는 기업을 수식하고 기업이 폐수를 갖다 버리는 것은 뭐 공무원 수식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문장도 하나씩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문장을 잘라서 좀 쓸 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문장을 너무 길기 때문에 문장을 이런 경우는 주어가 뭘 수식하는지 이런 걸 좀 잘라서 고민하는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이런 건 알겠죠? 그 문장을 너무 그냥 막 써놓으면 이게 뭘 수식하는지 헷갈리니까 적당히 끊어서 써봐라 이런 얘기고요. 99쪽 성실한 마음과 이것도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 다 공부하신 세대 아니에요?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거 못 외우면 집에도 못 갔죠 막.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런 세대 아닌가요? 그 세대죠. 그걸 왜 써놓은 거예요.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이거 막 지금도 줄줄 나오잖아.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교육 헌장이에요. 얼뜻 보면 자 잘 보여.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끊어진지를 몰라. 자 봐요.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가 뒤에 나오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에만 걸리는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에 걸리는지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까지 걸리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잘 따져보면 불분명하다. 이걸 뭘로 고치라까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것까지 하여튼 읽어보면 의미가 불분명하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서는 영희를 짝사랑하는 철수는 그녀의 옷에 대한 대단한 관심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녀의 옷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녀가 옷에 대한 관심과 같이 풀어주거나 옷에 대한 그녀의 대단한 관심, 그러니까 그녀의 여기 보면 옷에 대한 대단한 관심이 영희를 짝사랑하는 철수는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기 100페이지 보세요. 100페이지 좀 보면 자 거기 첫째 줄 봐요. 17가의 그녀의 옷에 대한 대단한 관심에서는 관심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그녀의 옷에 대한 대단한 등의 수식어가 중첩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첩으로 인한 중의성이 생긴다. 즉 구조상으로 관심이 철수의 관심일 수도 있고 그녀의 관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철수의 관심. 그러니까 철수는 그녀의 옷에 대한 그러니까 철수가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 영희가 입은 옷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죠. 뭔 말 이해 가요? 영희를 짝사랑하잖아요, 철수가. 그러면 영희가 옷에 대해서 영희가 입는 옷에 관심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또 하나는 그녀의 옷에 대한 관심은 이건 철수의 관심이 아니라 그냥 영희가 옷을 되게 좋아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뭔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희를 짝사랑한 철수는 그녀의 옷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철수가 영희의 옷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녀의 옷에 대한 대단한 관심은 영희 자체가 어때요? 옷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라고요. 또는
20세 명문대 재학 중인 신체 건강한 남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생각, 20세 명문대 이게 말이 돼요? 명문대가 20세 명문대가 있어요? 이 말이 어렵나요? 쉽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100페이지 봐요, 100페이지. 나는 20대.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맞아요. 두 번째 단락에 한 5째 줄 밑줄 쳐볼까요? 따옴표 있네. 저는 명문대에 재학 중인 신체 건강한 20세 남자입니다. 아니 20세 명문대란 말이 있냐고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아시나요? 인천 앞바다 옹진군에는 100개의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영롱한 섬들이 있다는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인천 앞바다에는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영롱한 100개의 섬들이 있다는 사실로 바꿔보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는, 여기 지금 인천 앞바다 옹진군에는 이라고 써놨는데, 인천 앞바다에는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영롱한 100개의 섬들이 있다는 사실로 바꿨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꾸미는, 인천에 가면 여러분 무슨 섬이 유명해요? 인천에 하나만 예를 들면 성모도 영종도도 있고 성모도도 있고 되게 많죠. 월미도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인천이 참 되게 갈 데가 많습니다. 섬이.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섬여행만 하는 분이 있어요. 섬여행만. 섬이 막 우리나라 수천 개 있잖아요. 맞죠? 섬이 되게 많아요. 섬여행을 해도 또 매력이, 제가 휴자도를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와, 또 멋있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휴자도를 제주도에서 가는 게 거의 한 1시간 40분? 휴자도 따로 줘. 예, 또 따로따로 있죠. 근데 이제 휴자도에 가서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주도 여행을 하면 휴자도도 한번 꼭 가보세요. 되게 뭐 매력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섬 이야기 나와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17라도 보면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져 갔다. 이거 나오죠. 그 사건 이후로, 자 봐요. 우리의 사회에 대한 관심은이에요. 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이에요. 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에 대한, 왜냐면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의라고 하면 이게 뭘 수식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 이런 거고요. 그다음 또 뭡니까? 편안한 여러분의 주거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의 편안한 주거생활이 맞겠어요? 그냥 편안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편안한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어떻게 쓰라고요? 여러분의 편안한 주거생활. 자, 101쪽의 그 두 번째 단락에 5째 줄이 나와요. 여러분의 편안한 주거생활. 나오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아내는 아이를 낳기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 이것도 어때요? 당당하게 아내는 이렇게 나왔어. 자, 101쪽 세 번째 단락 둘째 줄, 이거 밑줄 주세요. 아내는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 당당하게 아내는이 아니라 아내는 당당하게 뒤에다 써놨죠. 그렇게. 그 다음에 바이러스 제거는 물론 원상태로 데이터 복구까지 해준다. 이것도 뭐가 이상해요? 바이러스 제거는 물론 원상태로 데이터 복구까지. 자, 101쪽 보세요. 101쪽. 네 번째 단락 셋째 줄. 바이러스 제거는 물론 밑줄 주세요. 데이터를 원상태로 복구까지 해준다.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이 맥락들을 어떻게 고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 의미를 1, 2, 3, 4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풀 수 있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1쪽 18번 가. 이것도 어때요? 미국은부터 금지하고 있다. 되게 길게 써놨죠. 미국은 1967년에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 연령을 이유로 고용해고 근로조건에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잘못됐느냐. 102쪽에 8째 줄 정도 내려갔고요. 8째 줄 내려가면 즉 다음에 밑줄 쳐보세요. 즉 다음에 미국은 찾았죠. 지난 1967년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법 금지법을 제정, 고용해고 근로조건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그 다음에 한 동그라미 쳐봐. 한이 지금 빠졌죠. 이유로 한 차별 대우 금지. 여기 지금 보면
이유로라고만 썼잖아요. 이유로가 아니라 이유로 한. 이해 가요? 이유로 한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말 이렇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얼핏 보면, 여러분이 얼핏 보면 이게 지금 밑에서 답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냥 여러분에게 이걸 갖다 주고 만약에 시험에 이거 보고 잘못된 걸 다 원상태로 고치라 한번 쓰겠어요? 만약에? 저희 한 문제당 1분 꼴이라고 했죠. 그렇죠. 한 문제 1분 꼴이. 한 문제 1분 꼴인데, 근데 이제 시험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건 이제 객관식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익히면 돼, 눈으로. 그 다음에 며칠 약물 치료 후에는 차도가 없으면 종합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뭐라고 나온 것 같아요? 며칠이 약물 치료를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2쪽 보세요. 102쪽. 거기 두 번째 날 셋째 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동사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거기 밑줄 써요. 며칠 동안 약물 치료를 한 후에도 점점점 있죠. 며칠 동안 약물 치료를 한 후에도. 그러니까 며칠 약물 치료가 아니라 며칠 동안 약물 치료를 한 후에도 이런 식으로 고치란 거예요. 며칠이 약물 치료를 수식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며칠 동안 또는 며칠 만약 쓴다는 동안을 뺀다면 약물 치료를 한 후에도 여기 지금 약물 치료 후에도가 아니라 약물 치료를 한 후에도 여기 쓰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세요. 중앙재책본부는 피해를 본 예. 지금 예. 혹시 9065 차주분 계세요? 차를 그렇게 되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전화요? 전화 안 했는데. 알았어요. 예. 그래서 중앙대책본부는 폭우로 수재민들에게 이렇게 나왔죠. 지원키를 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102쪽 보세요. 102쪽. 세 번째 단락에 겨울철 이전에가 명사구인 주택복구를 수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사구는 뭐냐면 아까 구는 주어동사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복구는 두 개의 단어인 건 알겠어요? 주택이란 단어하고 복구란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명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가 두 개 이상이 모였다. 그런 거.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겨울철 이전에 주택복구를 위해 여기 나왔죠. 겨울철 이전에 주택복구를 위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겨울철 이전에 주택복구를 뭐라고 써놨어요? 할 수 있도록 나왔나요? 겨울철 이전에 주택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고치라는 겁니다. 를 할 수 있도록 겨울철 이전에 주택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요.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조금 문제가 이게 되는 게 너무 많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중요한 걸 몇 개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 내 용량을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너무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그 나오면 좋은데 그래서 참 하여튼 나는 그냥 시험을 비학점을 통과하는데 의의가 있다면 이거 잘 몰라도 돼. 비학점은 충분히 여러분 10개 이상 틀리기 힘들어요. 이 시험 보면 웬만하면 다 맞는데 나는 A학점을 맞아야 된다 하는 분들은 이런 걸 다 보셔야 돼. A학점을 맞으려 아시겠죠?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 한 분 지금 2학년 대표님은 A 플러스가 아니면 상대를 안 해요.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가 뭐냐면 2개 이상 틀리면 안 돼. 2개 이상. 이해 가세요? 2개 보통 일반적으로 뭐 2개 이상 2개 맞는 건 어렵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기말 시험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정말 모르겠다면요 절대로 1324 뭐 6224 이렇게 찍으면 다들 완전 비싸게 막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25문제가 있잖아요. 중간 여러분 강송점 20점 그다음 또 뭐죠? 중간 리포트 30점 그러면 여기서 최하 48점 맞아요. 남의 거 보지 않으면 그러면 12점을 맞으면 통과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25문제가 딱 나왔어. 그러면 1, 2, 3, 4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1번하고 4번은 확률적으로 적어요. 일단 확률적으로 2, 3, 2, 1, 2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쫙 긋는데 쫙 하나로 긋는데 일사는 긋지 마. 뭐 2번이나 3번 중에 2번 이만큼 3번 이러지 마. 너무 건데. 그러니까 나는 2번이다 보면 2번을 쫙 그어 일단. 공부를 안 했을 때 이거 안 했을 때 요령이에요. 쫙 긋고
아 진짜로 이거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아는 거지. 이건 3번이 확실해. 이분이 우리 어머니가 확실해. 이럴 때만 3번.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1번이 확실해.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비학점 무조건 맞아요. 아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마음이 편안해져 안 편안해져? 일단 이렇게 쓰면 확률적으로 12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죠? 이렇게 쫙 그어놓고 쫙 그어놓고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아 이거는 고쳐볼까? 이런 식으로 고쳐야지 막 이거 1번 가지고 5분 생각하고 2번 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 완전 빗사이로 바꿔. 이랬는데도 과락이 나오면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알겠죠? 왜냐면 옛날에는 방송 점수가 20점을 안 줬어요.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 했죠. 어떤 학생이 객관 시험을 오는데 이렇게 계속 굴리는 거예요, 연필을. 근데 한 10분 있다 또 굴리더래. 그래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또 왜 그러냐 했더니 검산 중이래, 검산 중. 여러분, 이게 객관식인데 이거 굴리면 검산이 돼요? 안 되죠. 1학년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시험을 보실 때는 아시겠죠? 쫙 그어놓고 정말 그렇게 아니 나는 완벽히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완벽히 안 했을 뿐을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가락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객관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관식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문제 푸는데 크게 뭐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런 얘기고 하여튼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114쪽까지인데 그 내용들에서 이제 지금 한 10분 정도만 더 해서 좀 중요한 것만 몇 개씩만 골라서 이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쪽에 19번 있죠. 102쪽 19번. 이것도 뭐 쭉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이제 그 중에서 좀 하나만 보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번 볼게요. 나번. 19번 나번. 지금부터는 좀 빼서 좀 중요한 거 볼게요. 나번. 소설가 영화 감독이 호흡을 맞추면 영화를 상품으로 만드는데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만드는데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데 자 103쪽 두 번째 달라. 자 만드는 데가 명사구의 성공 확률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찾았죠? 두 번째 달라. 부사어는 동사구를 수식하기 때문에 나오죠. 만드는데 성공 확률이에요? 성공할 확률이에요? 할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할. 성공할 확률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20번, 103페이지 20번 어머니의 사진을 붙여. 이게 되게 재밌어요. 어머니의 사진이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자, 104쪽 첫째 줄. 20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즉, 자, 이 동그라미 주세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사진 1번. 번호 매기세요. 104쪽 보고 있어요. 자, 어머니를 찍은 사진 2번. 어머니가 찍은 사진 3번.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진 하나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진. 됐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사진이니까 어머니를 찍은 사진.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어머니가 찍은 사진.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다음 중 어머니의 사진이 의미하는 뜻이 아닌 것은 나올 수 있어 없어요? 1, 2, 3, 4. 되게 좋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하고 이제 접속 구성으로 나머지 시간 좀 볼게요. 105쪽에 접속 구성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접속을 하는 거예요. 접속을 할 때 구성인데 자 105쪽에 22번의 가를 볼게요.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몇 개씩만 골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이래 나왔죠? 이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는데 근데 이게 봐요. 앞에는 자연을 지배하는 거죠. 자연을 동그라미 쳐봐요. 가번에. 근데 그러면 뒤에 자연을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안 나왔다는 거 빠졌다는 거 그러면 자연을 복종하는 거예요? 자연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연에. 그러니까 자연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기도 한다 앞에 자연애. 이건 쉽죠? 그냥 다 넘기세요. 하나씩만 볼게요. 이거 다 보려면 끝도 없어서 106쪽 23번 여기는 나번 볼게요. 나번 3번 나. 자, 풍토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물과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 자,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107쪽에 보세요. 첫째 줄.
물과 음식 서술어가 익혀 먹다가 되기 때문에 오류다. 물에 대한 서술을 복구시켜 물은 끓여 먹고 음식은 익혀 먹어야 한다로 바꿔라. 됐나요? 물은 끓여 먹고 음식은 익혀 먹는다. 됐나요? 그렇게 쓰라. 물은 끓여 먹고 음식은 익혀 먹는다. 자, 됐죠. 그잖아. 물과 음식이 익혀 먹는다는 게 아니라 물은 끓여 먹는 거죠. 자, 108쪽.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108쪽 그 25번 가를 볼게요. 25번 가. 높은 산을 잘라내 직선으로 뚫리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밑에 25번 가는 108쪽 마지막 단을 보세요. 높은 산을 잘라내어와 직선으로 뚫리고가 접속되어 있다. 그런데 앞에 문장은 능동형이야. 이런 능동과 수동 이런 건 알죠? 뒷문장은 피동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109쪽 세 번째 줄에 밑줄 쳐보세요. 높은 산을 잘라내, 밑줄 쫙 치세요. 직선으로 네 번째 줄에 뚫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 능동이고 뚫는 것도 능동이죠. 같이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능동인데 뒤에 수동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개념 아시겠어요? 잘라내는 능동 아닙니까? 뚫리는 건 피동이잖아요. 능동과 피동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0쪽 26번에 이걸 4번을 볼게요. 4번 26번 4번 페스티벌에 참가한 등 풍부한 무대 경험과 경력이 화려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있죠? 4번 보고 있어요. 4번. 근데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이 아니라 110쪽의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마지막 단락. 26단은 표면적으로 풍부한 무대 경험과 경력이 접속됐다. 풍부한 무대 경험과 경력에 대해 서술은 모두 화려하다예요. 경력이 화려하다. 이거 자연스럽죠. 그런데 풍부한 무대 경험이 화려하다 말이 돼야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자, 거기 111쪽 둘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밑줄 치세요. 둘째 줄부터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무대 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화려하다로 바꿔주면 서술어 문제도 해결되고 접속되는 성분이 구성이 같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다시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풍부한 무대 경험이 아니라 무대 경험이 풍부하고 이해가요? 경력이 화려하다. 그러니까 잘 봐요. 경력이 화려하다는 주어 동사가 있잖아. 근데 풍부한 무대 경험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화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의 맥락들을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좀 잘 따지면서 좀 공부하면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조금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운데 여기서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단락의 구성 그 119쪽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별로 이렇게 공부할 게 없어요. 진짜 상식으로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119쪽의 단락의 개념과 필요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되도록이면 이 책을 쭉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책을 하고 이 책을 제가 되도록이면 한 2시간 정도 해서 끝내고 여러분이 다다음 주죠?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하는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라 저희 수업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다음 주. 그 특강은 26일에 26일. 다음 주가? 특강은 26일 수요일이고 다음 주는 목요일이잖아요. 제가 목요일마다 7시부터 9시 50분이니까 20일이다. 네, 20일이죠. 20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요 나머지를 다 끝낸다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이 좀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 있는 거는 머리가 지날 거예요. 저 가르친 저도 막 지났는데 여러분 오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지금 암기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표시만 하라고 제가 강의한 거예요. 표시만 하라고 하고 나중에 좀 제가 기회가 되면 기출 문제를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이제 있어요. 이게 기출 문제 그 신청하는 데가. 그래서 거기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좀 이해가 쉽겠죠? 지금은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글쓰기를 다 끝내고 일단은 어떤 걸 해야 되나? 우리 한자에 대해서 이제 한자 있잖아. 한자. 우리 어문하고 한자 한문을 다 강의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제가 영상 드렸잖아요. 그걸 좀 보시는데 그거를 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게 괜찮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두 권 무겁진 않겠죠? 글쓰기하고 그 우리 어문학 교재를 좀 가져오셔서 우리 어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그러니까 뭐 한 1강부터 15강까지 설명은 시간상 제가 힘들고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소설의 이해 감상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있죠. 예, 현대 소설의 이해 감상.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쓰기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은 글쓰기하고 우리 어문학과 한자 한문 일단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 시간에 하면서 그 다음 주 정도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어문학 공부하는 법, 한자 공부하는 법. 그 다음부터 제가 소설로 넘어가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글과 생각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글과 생각은 일단은 저기 뭐야 그 기말이 리포트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 몰라요? 작년엔가는 기말이 리포트였어요. 글과 생각이. 근데 지금은 수업 들어오면 3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시험인 것 같긴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 잠깐.